이제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그 본문을 들으면서 기초교를 들으면서 자꾸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그 상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가르치신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지식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친 것도 아니란 말이죠. 불교는 뭘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거냐면 내가 지금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어쨌든 간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특히 종교는 그죠? 뭐 세속 생활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행복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그런 불행이나 행복의 조건들을 부처님 이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뭐 바깥에서 오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 바깥에서 오는데 두 가지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바깥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갖다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뭐냐면 무슨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 다시 얘기해서 저 바위에도 산에도 신이 있어서 그 신에 우리가 신을 거부를 하면 불행이 오고 그 신에 잘 복종을 하면 행복이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정령신앙이라 해서 이제 토테미즘 같은 거라든지 또는 토테미즘에서 조금 발달되면 그런 토테미즘의 정령신들과 같이 이렇게 그 접신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샤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 그 무당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복종을 하면 행복이 오고 거기에 우리가 거부를 하면 그게 불행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흉화보 다시 얘기해서 고통과 행복을 주는 것은 그런 신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좌지우지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미신으로 이제 보는 거라고. 그래서 근거가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나무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고 그 나무의 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지가 그런 메커니즘이 하나도 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준다라고 또 논리적이나 또는 합리적이나 인과적으로나 또는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한 것이 믿음, 릴리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라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어 버린 것이 이제 미신과 맹신 조금 더 지나면 광신, 자기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믿는 형태가 된다고 해요. 그건 옛날 한 2000년, 300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들을 갖다 상당히 갖고 있어요. 고등 종교라는 그 종교들도 이제 그런 현상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상당히 어설프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보면 좀 형편없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유일의 신들 말고 일반 정령신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많은 신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를 창조해준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창조해준 존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행복도 주고 불행도 줄 것이다. 그래서 창조해준 신이 아주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고 또 그걸 따르고 복종하면 행복을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종교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죠. 그거는 원인이 만약에 행복하고 불행하다 할 수 있는 원인이 그게 내한테 있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폭력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불행도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전부 다 나한테서 비롯된다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갖다가 원인을 씨앗으로 치면 그 씨앗이 전부 다 조건에 의해서 발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건 주변 환경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을,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또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주변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움트면서 결과가 왔을 때는 고통이라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오로지 불교만이 요 주장을 했고 그것이 참 공교롭게도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모든 과학자들이 대다수가 뭐 100%는 아니지만도 거의 뭐 8, 90%에 달하는 이성적 과학자들은 그간의 종교와의 대화라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종교관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신에 의해서 됐고 신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길흉화복 고통과 행복도 결국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창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샤먼 이런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그게 설명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그래서 종교의 대화는 그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서구의 과학자들에게 불교가 전해지면서 차츰차츰 불교는 그게 아니구나. 과학과 같구나. 그 인과론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은 철저한 인과니까요. 그래서 불교와의 대화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21세기, 22세기를 넘어가면서 적어도 과학과 같이 대화하고 과학 시대에 사람이 믿을 만한 종교가 어떤 것이겠는가? 그랬을 때 그건 단연 불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방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행복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 반대로 불행의 씨앗들을 갖다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를 들으면서 이걸 깊숙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들으면서 아니 뭐 불교 상식적인 얘기 그런 거 몇 가지 알았다고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그간에 우리가 불교를 믿었던 것들은 대다수가 샤머니즘적이거나 또는 토테미즘적이거나 아주 저질의 불교도 아닌 불교를 믿고 있었다고. 불교도 아니야. 이를테면 무슨 이제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불교도 아닌 것이 불교 속에서 절 속에서 행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사주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무슨 구작을 쓴다든지 또는 푸닥거리 비슷한 걸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가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과거에 2000년, 3000년 전에 했던 샤먼, 토테미즘 이런 거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불교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전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불교를 갖다 여러분 듣는 데는 공부를 하는 데는 자꾸 이게 이제 몸과 우리 몸과 그 다음에 말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 이걸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근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교리를 들으면서 자꾸 내 생각 속에 잘못되어져 있었던 부분들을 자꾸 이게 제거를 하고 또 좋은 생각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좋은 생각들을 갖다 일으킬 수 있게끔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나쁜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나쁜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나쁜 말이 계속 나오게 돼 있고 또 나쁜 행동이 계속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습관이 돼서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게 까르마가 업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업이 되고 또 관성이 붙어서 그게 이제 힘이 돼버린다고. 관성이 붙어서 힘이 되면 그 결과가 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 생각했다고 고통이 바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행동이 되어지고 그게 구체적으로 행동이 되어져서 그 행동이 익어졌을 때는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게 고통 별로 안 오더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술을 먹는데 술 한 잔 먹었다고 암이 바로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게 한 40년, 50년 지난 뒤에 간경화 또는 간암, 위암 이런 것으로 또는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것으로 와서 그 사람 자체, 인간 자체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생에서는 그냥 인간 자체가 마모가 되어버린다. 망가져버린다. 그건 뭐냐면 술을 먹고자 하는 생각, 아무 별 의식 없이 술이라는 것은 별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고 뭐 살다 보니까 변명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변명. 그러면서 그게 술을 안 먹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은 습관.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삶의 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힘이 되니까 그 결과는 엄청난 고통, 죽음이라는 고통으로, 병과 죽음이라는 고통으로 와버린단 말이죠. 그게 그 읽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이 안 좋고 박보은 사람은 술을 그렇게 먹으면 빨리, 40대에서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이 좀 있어서 무슨 해장국이라도 잘 먹고, 약국에 약이라도 자주 사 먹고, 이런 사람은 한 60, 70대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인과를 살펴보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 아주 지혜력이 낮은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누구는 술 먹어도 암시랑도 않다고. 그 사람은 담배 피워도 오래만 살았더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건 지혜력이 없는 소리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면 10년, 20년 또 술 마셔서 오래 살더라도 고통스러운 병이라든지 이런 걸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술을 마시기 때문에 더 빨리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길들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려내고 좋은 마음을 갖다가 다시 안에다 자꾸 반복해서 일으키고, 그래서 말도 우리가 어떻게 좋게 할 건가. 그러니까 입에서 말을 계속 좋지 않은 말을 한다. 그거는 의식 속에서 좋지 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생각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나도 모르게 행동했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알게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고, 또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은 그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 더 심각한 문제예요? 무의식 속에 그게 그 습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습관들이 굉장히 이건 강렬합니다. 기억에 지금 내가 기억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갖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호주머니를 뒤적거리고 있다든지.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습관이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들어가 버리면 자기 스스로 자성해서 자각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불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고통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한 거예요. 고통을 일으키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그걸 번뇌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번뇌고 고통을 따로 띄워놓고 보지 말고, 번거로운 생각, 그건 좋지 못한 생각들이거든. 좋지 못한 생각들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또는 번뇌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럼 불행을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행복이 온다, 그 얘기예요. 저 어디를 만약에 내가 불행과 고통이 번뇌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떤 극락이나 저 천상에 갔을 때 거기 가서 여기서 해결 안 되진 문제가 거기만 가면 무조건 해결되어질 것 같지만은 그건 불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불교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아주 착각하지 않으면 불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사실 실천하는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실천하는 게 굉장히 다른 종교 같은 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확실히 설명해서 이해되는 것이 그렇게, 신을 믿는 종교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불교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벽씨를 심으면 가을에 잘 가꾸면 쌀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그건 누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콩을 심었을 때 콩을 잘 가꾸면 콩이 수확된다는 그것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인과론적인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인류의 보편적 사상입니다, 이게. 그 신을 믿는 나라에서도 그 인과를 갖다, 기본적인 것은 인과를 다 믿고 살아요. 왜냐하면 승용차를 몰고 나가는데 교통위반을 했을 때는 딱지를 끊는다는 것도 그건 인과론적으로, 그거는 구체적 교리를 설명할 필요 없이 그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차를 빨리 몰아서 사고가 나면 죽을 수 있다. 그것도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아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부처님을 믿으니까 160km, 180km를 달려도 사고 안 날 것이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를 아주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리를 자꾸 들을 때는 그와 같이 기본적으로 불교는 무엇을 맹신이나 미신이나 또는 광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인과에 의해서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이니까 결과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왜 다른 것을 불교는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고통이 오는 것도 인과에 의해서 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자 보십시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쉽게 얘기해서 아기를 안 가졌는데 아기 낳을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예. 그거 쉽게 믿어지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아기를 안 가졌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믿으라고 강요를 하면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건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못 믿어요. 그걸 미신, 맹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다른 얘기로 하면 제정신 돌아오게 하는 종교예요. 제정신 돌아오게 하는 종교다. 그럼 우리는 뭐 제정신이 지금 없냐? 사실은 지금 제정신이 들락달락해. 왜 들락달락 그러냐? 착각을 많이 해. 그죠? 착각 많이 해. 착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대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려요. 그것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을 할 때하고, 결혼식이 끝나서 한 달쯤 지난 때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죠? 예? 여러분은 다 그때나 같았구나. 그럼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는 결혼식 할 때 착각을 했던지, 그죠? 그죠? 그럼 정신이 그때는 조금 들떠 있었고, 좀 나가 있었던 상태고, 뭐 자기가 공주나 된 것 같다고 내가 가면 다 환영받고, 받들어주고 뭐 그럴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안 그렇죠. 뒷날 출근해야 되고. 예? 뭐 이렇게 아주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시어머니 뭐 또 있고, 시아버지 있고, 뭐 또 세상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시할아버지 제삿날도 생각해야 되고 말이에요. 한 번도 뵙지도 못한 영감, 뭐 남편 그거라고 피부치라고 해가 가가지고, 가서 시대에 가서 또 하루 종일 무슨 뭐 제사 음식 만들고, 그것도 한 번만 넣으면 괜찮은데 그 집에 집구석에 살 때까지는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골치 아프다고. 그러지, 처음 결혼식 올릴 때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럼 결혼식 올릴 때가 뭐였냐면 착각하고 있었던 때라. 그때가 가장 좋은 같지만 착각해서 좋은 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니야. 또 그래 놓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에 어떤 신부는 그러더라고. 그래도 뭐 그때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자고. 그 착각하다 떨어지는 때가 굉장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착각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제주도 갔다 오다가 하와이 갔다 오다가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착각 때문에, 그 괴리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죠? 괴리감 때문에. 자, 불교는 착각하지 않게끔 제정신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종교예요. 모든 것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자기 행으로부터 비롯돼서 그 조건과
연계 지어진다. 라는 것을 갖다 우선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리를 여러분이 자꾸 들으실 때, 그와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간족해보면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상식으로 바깥으로 들으면 이건 나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저번에 사성제 얘기하면서 사성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얘기했죠? 다 잊어버렸나 보다. 팔정도 얘기했죠? 팔정도 얘기를 했으면 앞에 저 사성제, 고진멸도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도까지 갔다 와도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갔다 왔잖아요. 뭐 홍콩 갔다 왔나? 오늘은 그런 인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인과. 앞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인과법. 사실 요거 인과법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인류가 의식을 전달하고 할 때,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무엇을 일러주고 할 때 제일 이게 전 인류가 많이 물려준 자산이 이 인과법이에요. 이제 그런데 인과법을 깊이 있게 이해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 여러분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라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해야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러죠, 그죠? 그게 인과법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방법을 가르치겠죠, 그죠? 그게 안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는 결과가 좋게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끔 해라, 그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야, 네가 결심을 탁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거야. 그럼 네가 결심을, 네가 아무리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네가 결심을 안 하면 공부 못 할 거야. 그럼 결심이 뭐예요? 공부 잘하게 하는 마음 자세의 원인이라고 해요. 근데 아이가 요즘은 결심하게끔은 안 만들어주고 막 뚜껑을 열고 여만 줄라 그러니까 이 뚜껑을 갖다 탁 소뚜껑 열듯이 탁 열고서 요따가 자꾸 쑤셔 넣으려 그러니까 애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계기, 동기, 그 씨앗,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조건이 안 돼. 옛날에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었다. 원인이. 조건이 아니고 원인이.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너 공부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죽자 살자. 그래서 맨날 공부 못하는 게 한이랬지. 그러니까 공부를 옛날에는 하지 마라 그래도 그게 그런 원인이 작동된 아이들은 그냥 한다고. 요즘 애들은 뭐 먹을 거 천지지 뭐. 원하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 학교 가봐도 선생님들 그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 전에 집에서 전에 엄마 아빠가 너네 선생님 선생님 갖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우습게 얘기해 보는 게 애들은 더 우습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전혀 가서 배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동기유발이 안 돼. 원인이 없어. 씨앗이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딱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무정란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 공부할 원인을 다 씨앗이 없는 존재들이다. 저것들 공부시켜 나와야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자들은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어야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요즘 애들은 뭐 잘 먹여서 키도 크고 못생긴 애들이 없어. 옛날에 못생긴 것은 왜 못생겼냐면 그 뭐 유전자가 못생겨서 못생긴 게 아니고 사실 유전자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이제 못 먹어가지고 좀 이 어디 좀 찌그러진다든지 쭈그러지고 뭐 코가 찔찔 나오고 그래서 못생기지. 요즘은 잘 먹이 놓으니까 다 빵빵하게 이쁘다.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이쁘고 크면 큰 대로 이쁘고 다 이뻐. 애들 안 이쁜 애들이 별로 옷도 이쁘게 입혀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자기 동기 유발이 안 되는데 계속 억지로만 하니까 억지로 공부시키려는 요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튀어나가. 그러니까 애들 고등학교 이제 끝나고 대학 들어가면 대학 1, 2학년 때는 애들이 개판이 돼버려 그냥.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졸업한다니까. 아, 애들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려. 다른 나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적당히 놀고 뭐 문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이제 공부를 안 하면 그걸 못 견딘다는데 우리는 대학은 그냥 뭐 개판이고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 시작 고생 끝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헤매다 보면 요게 그냥 아이고 공부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3학년 돼버리고 4학년 되면 취업 아이고 이게 취업 볼 때 다 되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뭘 어떻게 하냐 아이고 학교를 한 번 더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리턴에서 다니는 사람이 한 30%라 대학을 하나 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손 엉터리들이지. 그 제정신이 없는 것들이지. 무슨 쓸데없이 대학을 2개나 다녀. 남은 1개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내가 저번 시간에 수학이 사실은 쉬운 겁니다. 수학만큼 쉬운 학문이 사실 없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걸 갖다 자꾸 집어 넣으려고 그러니까 점수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수학 내가 해볼게요. 얼마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원인이 하나고 그죠? 인이 하나야. 거기다 보태기를 했어. 조건이 하나야. 그죠? 결과가 둘이야. 요거 자연법에다 한번 대비시켜 볼까요? 콩을 하나 심었어. 콩 하나 심었어. 근데 조건이 태양이 비춰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물을 빨아 올려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콩이 보태기 그 조건이 태양 물 그런 공기 조건이 하나밖에 만들 조건이 안 됐다 그러면 콩이 2개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쭉쟁이가 여러 개 생겼다. 그러나 그걸 다 전체 총량을 따져놓고 보면 1개밖에 안 되는 거야. 개수는 뭐 5개 쭉쟁이가 있다 그래도 다 합해서 단백질 몇 프로 뭐 다 따지면 실제로는 전체 총량은 2개밖에 안 돼요. 그게 수학이죠, 그죠? 이게 수학이야. 그러니까 수학이 엄청 인과의 학문에서 쉬운 거예요. 그걸 기호로 나타내서 우리가 복잡해 보이지만도 실제로 안에 내용을 딱 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엄청 쉬운 거야. 또 하나 해볼까요? 이게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답 결과가 2개였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조건을 한번 드러내 봤어요. 그럼 몇 개 남죠? 1개 남아요. 수학 잘하시네. 굉장히 잘하시네. 엄청 수학 잘하시네. 그러면
결과가 두 개 있는데 요 조건이라는 것을 하나를 빼봤어요. 그러면 원인이 하나가 남죠. 그죠? 이게 원인이 됐던 거야. 맞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반론 제기할 사람 한번 해보라고. 반론 제기할 사람 있어요? 요 수학이 맞는 것이 요 공식을 가지고 달나라까지 가는데 에너지 계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로켓 표면에 강도 계산까지 다 해서 올라가는데 공기 마찰이 얼마고 열이 얼마가 발생하고 에너지가 얼마가 필요하고 요걸 싹 계산을 막 99.9999% 맞게끔 합니다. 그래야 가다가 오류가 안 생겨요. 이제 사람이 미처 다 계산 속에 못 넣은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그건 로켓 사고 난다고요. 답이 명확하게 나온 로켓을 타고 달나라까지 가는 것도 전부 다 인과적 계산이에요. 내가 어저께 우리 노인복지관에 행사를 하는데 그거 가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물 한 잔 주십시오 하고 어떤 젊은 분이 어디 그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 그러더라고. 아침부터 찬물 들이키는 거 보니까 어쩌니까 술 먹었네요. 그 인과법이라. 다 알잖아. 그러니까 얘 술 먹은 줄 어떻게 압니까? 아침에 와서 맹물 들이켜가지고 막 뻘떡거리고 그렇게 올 정도 되면 몇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원인이 어쩌니까 술 먹고 아직 덜 깬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몸에 알코올이 들어갔는데 알코올을 분해를 해내느라고 몸이 엄청 골탕을 먹는 거예요. 그래 골탕을 먹었는데 이게 알코올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물하고 희석시켜서 내 보내려고 물을 요구를 하는 거야.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왜 그 술 먹은 사람이 찬물을 요구를 하느냐, 꼭 찬물을 뿔컥뿔컥 마시느냐. 그런 간이 어쩌니까 술을 분해해내느라고 고생을 해서 간이 열이 나서 그래. 간이 열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니까 자연적으로 찬물을 갖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 결과가 나온 데서 조건이라는 것을 빼보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양이 얼마인지 또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잘해야 돼. 아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의 씨앗으로 무엇을 플러스 시켜야 행복이라는 결과가 올 것인가. 요걸 갖다가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뭐 노후 대책을 세우느라고 노후 설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노후 설계라는 것도 지금 이런 차원에서 해야 돼요. 지금 자꾸 돈만 가지고 노후 설계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늙어서 참 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예요. 노후에 어떤 건강한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럼 노후에 젊어서 술을 몽땅 먹고 노후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노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담배를 꼴초로 피우고서 어떻게 노후에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메꾸려고 그러면 그건 돈으로 메꿔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인과에 관해서. 단지 그게 하나의 조건이 될 뿐이지. 그래서 사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 플러스 행동. 이렇게 할 때
그 결과가 사실 행복이라는 결과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마음은 우리가 간단히, 우리가 이를테면 어려운 사람을 돕자 하는 이 생각이 좋은 마음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플러스 조건이라는 게 행동이거든? 그럼 내가 거기에 얼마나 행동을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도가 사실은 이게 결과가 엄청나게 요 행동, 그거 씨앗은 작았지만은 행동한 게 아주 결과가 크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다고 아주 생각만 맨날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씨앗 주머니만 달아놓고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저 씨앗 가을에 되면 저게 엄청난 곡식을 거둘 텐데 요렇게 해놓고 그것다 매달아 놓으면 가을에 그게 안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불교에서는 씨앗은 그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조건을 맞추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망상가, 망상.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뭐 헛생각하고 있다. 헛생각하고 있다. 안 그러면 공상가. 빈생각, 생각만 빈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인과에 관한 개락적인 여러분 이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과 결과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갖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속에 우연히 만났다 그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인과에 대해서 모를 뿐이지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우연히 만났다. 누구 노래? 배철수 노래? 라라라라라라라레라라리 뭐 우연히 마주친 그대 모습이 그 있죠 그죠? 예? 어쩌다 마주친 거 그건 아니래 그럼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 인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용차가 사고가 났다. 우연히 그냥 사고가 났대.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사고 났다는 사람들은 앞으로 사고 날 확률이 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요 밭에 아이고 그게 잡초가 우연히 하나 났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잡초씨가 날아왔으니까 겠죠 그죠? 이 우리나라 방역당국 같은 데서 만약에 뭐가 하나 구제역이라는 병 알아요? 네? 이제 동물 가운데 발톱이 2개 이렇게 난 발톱이 갈라진 동물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전염되는 것을 갖다 전염되면 그냥 그 맞죠 멸종을 하거든. 싹 그냥 전염이 빨라요. 그리고 걸리면 거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걸리면 그게 싹 그냥 몇 천 마리, 몇만 마리 그 주위를 전부 다 그냥 살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다 한꺼번에 죽여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그냥 불에다 태워버리든지 구덩이에다 묻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한다고. 그게 뭐 어마어마한 게. 근데 그걸 그 역학조사를 하러 나가는 사람은 전부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들어오게 된다. 그걸 차단을 못 시키면 계속 번져버린단 말이죠. 이 닭이 죽어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 퍼지게 된 조건은 어떤 거였느냐? 원인을 알면 조류 인플루엔자다. 요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고 요거는 차단시키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100% 차단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 전체에서
전체 그 닭이나 오리 같은 게 다 폐사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서도 인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우연히 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감도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 아닙니다. 에? 그럼 우연히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요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게 그 만난 것이 우연이니까 또 앞으로도 헤어지는 것도 그냥 우연히 헤어질 거고요. 다음 생에 우연히 또 만날 거니까 그냥 다음 생에 만난다는 보장이 전혀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그 우연이라는 것은 어쩌다 그냥 아무 관계가 없이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 그럼 필연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가요. 왜 필연적으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났다 그러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운명이 우리가 그 우연과 운명이라는 것은 양극단이란 말이죠. 양쪽 끝이라고요. 운명적으로 만났다. 운명적으로. 안 만나면 절대 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거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원인과 조건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에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콩을 여기다 하나 심었는데 조건이 만약에 태양이 잘 안 비쳤다. 물이 별로 없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오겠어요? 콩이 안 달리겠죠. 쭉정이 되겠죠. 그죠? 안 달리거나 쭉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 요 콩이 필연적으로 여기 콩이 되었을 것이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럼 이 콩은 조건에 따라서 하나도 안 달릴 수도 있고 아예 어떤 사람은 이 콩을 콩나물 놔 먹어버려가지고 콩 씨앗 자체가 그냥 분해돼 버릴 수도 있고 또 아주 조건이 좋아서 콩이 많이 달릴 수도 있고 또 아주 적당해서 콩이 한 서너 개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 또 장소가 여수에 심어놨을 때 다르고 인도에 심어놨을 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변성이라 그래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님하고의 관계도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죠? 아침에는 괜찮았다 저녁에는 싸우고 그래요. 그죠? 돈 있을 때는 괜찮았다 돈 없을 때는 기분 나쁘고 예?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으니까 그냥 우리 둘이는 사는 것이야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떻게 지금 조건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회로 100년 회로 할 수도 있고 제주도 갔다 오다 헤어질 수도 있고 그죠? 살다가 그러니까 딱 이 세상에 사는 부부들 보면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산다 이게 되질 않잖아요. 이거. 저 부부는 참 이상하게 살더라. 그래도 살아 보면 저 부부를 우리가 보면 눈꼬리 씌어서 못 보겠더라. 그래도 살아. 저 부부는 있는 둥 맞는 둥 살더라. 그래도 살아. 이번에 인도 가서 보니까 거지가 이제 한 거지는 애를 가졌더라고. 그래서 애를 가졌는데 내가 이만큼 나와서 곧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남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지나 보니까 여기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 남편도 거지야. 그 종족 자체가 그냥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호적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근데 그런 부부도
살아. 애기 낳고 다 산다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꼭 그냥 결혼했으니까 꼭 산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떻게 우리가 좋게 가꾸어 나가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인연도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우리 착각하고 있다고. 그 결혼했으니까 평생 살겠지. 그거 안 된다고요. 저처럼 이럴 때면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40대 죽었다. 그걸 같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술 하나 때문에? 조건이 먹는 음식 가운데 술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필연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라는 것은 그것도 계속 변해 나가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계속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뭐냐면 이거 5년 전 결혼할 때 환상을 가지고 그걸 생각을 안 바꾸고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살라고 그러면 괴로워요. 그게 그 환상일 뿐이지 실제는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법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꼭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 선생님 나는 안 먹는데 살이 쪄요.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안 먹는데 살찌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단백질을 안 먹어가지고 굶어서 부항기가 들어서 퉁퉁 부어서 부으면 말이야. 그건 살찐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또 살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는데 살이 찝니다. 그럼 그건 100% 거짓말이다. 근데 안 먹는데 살이 찔 수는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적게 먹는데 꼼짝도 안 하는 사람. 완전 나무늘보 같은 사람. 그럼 그거는 이제 에너지가 별로 쓰는 게 별로 없고 숨 쉬고 위장 돌아가고 심장 돌아가는 데만 에너지를 좀 쓰고 손도 까딱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에너지가 좀 남아서 돌아가겠죠. 근데 보통 움직이는 사람이 안 먹는데 살이 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먹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밥을 잘 안 먹는데 그렇게. 그럼 뭐를 먹는데? 가만 따지면 과자 많이 먹고 빵 먹고 과자 속에 얼마나 칼로리가 많이 들었어요. 과자 속에는 그건 주로 소맥분, 그 다음에 설탕, 안 그러면 물엿, 그 다음에 기름. 이거 세 가지인데 이게 칼로리가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처음에 그 바삭바삭 튀긴 기름 과자 있죠. 그런 거 한 봉다리면 식사 한 끼보다도 칼로리가 더 높아요. 이게. 그런데 그거 한 봉다리 먹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그냥 인과법으로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거짓말 한다. 내가 알아요. 선생님 저는 먹은 게 별로 없는데 살이 찌는데 어쩔까요? 그러면 거짓말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자 선생님 저는 부지런히 하는데요. 가난합니다. 그것도 보면 왜 부지런히 하는데 가난하냐? 부지런한데 가난하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원인과 조건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부지런한데 엉뚱한 곳에 부지런하냐? 그게 문제예요. 엉뚱한 곳이 뭐냐면 하도 치는데 부지런한다든지 노름하는데 부지런하든지 아니면 도둑질하는데 부지런하든지 싸우는데 부지런하든지 놀러 다니는데 부지런하든지 그래서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데 부지런하든지 그러면 그는 아무리 부지런해도 망쳐들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나는 부지런한데 왜 돈이 안 되느냐. 그런데 이제 참 그 여자분들도 나는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데 근데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흑군데 바빠서 그래. 개매여로 잘 다니고 일수놀이 개 몇 번 타냐 그래가지고 그래 타가지고 또 그 개 타가지고 뭐 했냐 그러니까 동남아 놀러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냥 가라앉게 되어 있어, 그럼. 그 모든 부지런이 부자냐? 그건 아니거든요. 부자 될 때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부자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텔레비에 잠깐 나오면서 보니까, 그 부자학 강의를 하더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이, 반장이 있다고 그러는 게, 반장이 얼마나 되면, 그 반장은 한 500억 쯤을 얘기인가 봐요. 1000억이 아니고 500억. 근데 그 사람은 25에 이혼했대. 아주, 자기가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참 좋은 대학, S대학 나오고 뭐 아주 멋있더래. 그래, 결혼을 했는데, 그 멋있는 놈하고 결혼을 해놓으니까 전부 다 돈을 쓰고 바람만 피고 다니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가 그냥 애 하나 낳고 그냥 애랑 니하고 살아서는 평생 내가 굶어 죽겠다고 이혼해버렸대. 그리고 돈을 열심히 이제 처음에 무슨 불자동차 그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벌어서 뭐 열심히 이제 그 은행에 적금도 하고 또 뭐 복리이자 하는데 새마을금고 같은데 뭐 이제 적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게 한 500억 정도 됐는데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은 500억에 나오는 돈을 갖다 거의 반 정도를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다가 이제 교회 뭐 또 그 복지시설에 전부 다 준다는 거야.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은 멋있게 쓰잖아요. 그죠? 멋있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또 이건 이제 마음 가장 깊숙한 것인데 마음의 씨앗에서 남을 돕고자 하는 생각으로 돈을 벌면요. 그게 점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돈 버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좋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돈 벌기가 더 쉬워지고 돈 버는 방법들도 더 구체적이고 이뻐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번다 그러면 저 사람 지만 살라고 저런다 그러면 나중엔 타자가 빠져가지고 그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을 안 해요. 전부 다 우리의 원인, 마음에 의해서 그런 것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하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부지런하냐. 돈을 번다라는 것만 해서 부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무슨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금도 한 푼 안 내려고 그런다. 그럼 그 사람은 참 세상으로부터 욕을 잔뜩 먹을 수 있고 그 사람 재산을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은 부자 되는 게 싫어 그래 본다. 그러면 그 부자 되는 거 얼마 안 가서 망해요. 무너진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주변의 모든 사람과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도 마치 뭐처럼 연결되냐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물도요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끌어올려서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끌어올려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한쪽에서 안 끌어올리고 손을 놔버렸다 그러면 한쪽으로 확 고기가 다 들어가버려요.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국민 전체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자기네들은 내가 돈 벌었는데 그 끊어진 것 같지만은 선이 다 연결되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돈 번 걸 갖다 고기 안에 들어있는 걸 내가 그냥 손 놔버리겠다 그러면 한쪽으로 어디로 다 새 나가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를테면 인류 기업일수록 도덕성과 연관되지고 모든 국민들의 여러 사람의 행복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요 얘기지. 나만을 생각하면 그건 무너진다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중생은 꼭 행복해지려고 그러면서도 거꾸로 불행해지는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고, 맛있다. 그래서 소떼를 잡아먹고, 맛있으니까 산 거 잡아먹고, 그게 좀 진행이 되면, 나만 살기 위해서 돈을 강도질을 하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했지만은, 그건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엄청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생은 자꾸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 말 가운데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돈이 아니고 사촌이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촌이라는 관계는 굉장히, 이 사촌 그러면, 요거, 손가락 한마디가 1촌이에요. 마디촌자잖아요, 그죠? 예? 마디촌자 쓰는데, 손가락 한마디라는 뜻이에요. 사촌이라 그러면요, 진짜 거리상으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 한 15cm, 그 정도 거리밖에. 도덕적 거리, 또는 인간적 관계의 거리, 또는 유전자적 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물로 치면요, 거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있고 사촌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사촌은 요쪽으로 따지면 한 거물, 두 거물, 세 거물, 네 거물 요 정도 된다고. 그죠? 여기에 같이 요렇게 붙어 있고 요렇게 붙어 있는 건 요 부부고. 그죠? 요는 무촌이야. 그럼 요까지는 여기는 아버지 촌수벌이야. 아버지. 아버지는 부모 촌수야. 요. 1촌이죠, 그죠? 그러면, 요까지는 형제 촌수야. 요까지는. 그 다음에 3촌이죠, 그죠? 3촌. 요까지는 이제 4촌,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걸 갖다 내가 얼마나 그게 웃기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만약 사촌이 파산을 해서 여기에 거물이 찢어졌다 칩시다. 거물이 찢어져서 요 사촌도 찢어지고 요것도 찢어지고 요것도 찢어지고 다 뭐 요렇게 거물이 찢어졌다 그러면 그럼 여기 거물이 편하겠어요? 같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왜 배가 아프지? 논 사면 왜 그러죠? 응? 전부 다 우리 삶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가까운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같이 나도 같이 거기에 그 속에 들어있게 돼요. 행복한 속에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형제간들 가운데 참 맨날 그냥 형 돈 내놔고 다 뜯어가고 싸먹고 안 내놓는다고 박치기고 그러면 형제간 가운데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냥 집안 자체가 제사 지내기도 그렇고 다 흩어지고 괴롭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나는 안 간다고 그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의 주변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이게 곧 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내 행복의 조건들이 씨앗은 아니지만 조건은 돼요. 조건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각을 할 때 인과법을 갖다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사는 동식물들 있죠. 그죠? 또 동식물들은 그 유정물이지만 무정물들인 나무, 그 풀, 꽃, 돌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나무나 이런 것들도 건실하게 잘 크고 돌이나 이런 것들도
깨뜨려서 파괴시키지 않고 제 상태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돌과 나무를 갖다 함부로 했을 경우 그 사태가 나고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는 얼마나 우스운 짓을 하고 있냐면, 모기 한 마리, 모기가 좀 날아다니면 시청을 떼고 욕을 하죠. 보건소를 떼놓고. 세금을 냈는데 약을 때려쳐가지고 저걸 다 없애버렸는데, 사실은 모기가요, 생태고리에서 우리 인간 생명까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짱구벌레, 모기가 알을 까면 짱구벌레 있죠. 그죠? 그 짱구벌레가 미꾸라지, 피라미, 이런 기초 저생물들, 물에 사는 생물들의, 이게 그 모기 알을 낳으면 모기 알에 약 한 8% 내지 96, 7% 가까이를 갖다가 걔들이 다 잡아먹습니다, 사실은. 먹이가 되죠. 그래서 그 위에 피라미나 또는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이게 없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데는 모기 약을 갖다가 살충제를 못 칩니다. 시드니 이런 데 전부 다 그 살충제를 못 치게 해놨어요. 지금도 환경단체하고요, 보건국하고 싸우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앉았냐면, 보건당국에서는 내염 발생, 모기가 몇 마리 잡혔고 그러니까 빨리 약을 쳐야 된다 그러고, 환경당국에서는 그게 전부 다 기초 생물들이 살아가고, 심지어는 모기가 날아다니면 그 박쥐가 그걸 전부 다 그 모기를 먹고 살고요. 모기가 그 박쥐 똥을 주워다가요, 모기 눈깔 요리를 만든다고. 모기 눈알 요리 처음 들어봤죠? 박쥐가 먹으면 그게 눈알만 소화가 안 되고 쏙 나온대. 그러면 그 오래되면 썩어버리니까 박쥐가 그날 눈 똥을 전부 다 주워다가, 그 동굴에서 주워다가 그걸 갖다 싹 씻어가지고 하면 한 가마 갖고 한 접시 정도 나온대. 그래서 모기 눈알 요리도 못 먹고 엄청나게 비싼 요리랍니다, 그게. 중국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겨우 한 접시 얻어먹은 거래요. 별 희한한 요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박쥐 먹이가 되고, 그래서 생태계가 건전하다 그랬어요. 그래, 그 논쟁을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당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두 당사자들, 전문가들이 논쟁이 끝날 때까지는 약을 치지 맙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안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치지 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시인은. 자, 건축법을 할 때 절대 건축법에서 방충망을 철저히 할 것. 그러면 이제 시드니 시 같은 데는 모기약 생산을 못하게 해. 모기약 파는 데가 없어. 그러면 기껏해야 뭐냐면, 나갈 때 모기에 물리지 마시오. 캠프 갈 때 물리지 마시고 바르는 약. 모기장을 만들 때 텐트를 만들 때 모기장 해서 꼭 모기는 바깥에서 주무시게 하고 사람은 안에서 주무십시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캠프장 같은 데다가 경고문을 써놨어. 꼭 모기장을 갖다 휴대하시고 모기장을 갖다 치고 주무십시오.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주변의 생태계가 건전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 자체가 건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라고요.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 왜 폭삭 안 망하고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쁜 짓 하는 것은요, 그것도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그래도 결과가 오는 것은 가을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쁜 짓이 그게 익어져서 결과가 올 때까지는 그 벌을 안 받아요. 남이 욕을 먹는 것, 욕을 하는 것도 벌은 벌이지만도 직접적인 그 인과가 안 온다고. 마치 그는 벼를 심어 놓고 가을에 돼야 그 결과가 오듯이 그 익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익어지는 기간도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두 분이 돌아 앉아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뺨을 한 대 때리면 10분도 안 돼서 도로 때릴 겁니다. 그죠? 니 왜 때리노? 그러고 때릴 겁니다. 그건 뭐냐면 즉시인가를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인간은 굉장히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느리기만 하고. 또 어떤 것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10년, 20년 뒤에 오는 것도 있어요. 왜 10년, 20년 뒤에 오는 것 간단하게. 여러분 애들 잘못 키워놓으면 한 20년 뒤에는 골탕 먹어요. 그죠? 굉장히 골탕 먹어. 장가 보내놨는데 또 뭐 이혼해가지고 애만 할머니한테 갖다 주고 가버리고 골치 아파. 그거 누구한테 배울게요? 예? 지네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서 배웠겠죠. 거의 90% 이상 거기서 배웠겠지. 왜? 지 속으로 나와서 지가 키웠으니까. 근데 얼마나 웃기느냐면 그 이혼하는 아들 보고 그 이혼하지 마라 말은 지가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르친 것은 이혼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자각하지 않고서는 그 아이한테 그런 좋지 않은 씨앗을 심어주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애를 잘 키운다고 한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인과라는 것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받는 것도 있고 바로 받는 것도 있고 아주 그 숙생의 인과, 아주 오랜 전 인과를 받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 생에는 내가 전혀 그런 원인을 짓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건 아주 오래 전생에 지은 거예요. 요거는 체면학에서도 요걸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불만 보면 그냥 막 전기불도 못 켜요. 렌지에 뭐 이게 불도 이게 그 뜨거운 거 이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하고 해도 안 돼서 그 심리학 치료하는 사람들이 이제 체면으로 해서 전생 퇴행을 시켜보니까 전생의 차 속에서 사고가 나서 차 속에서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다. 이 생에 전혀 그런 인과가 없는데도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살아나면서 불만 보면 기절을 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과들은 그렇게 이제 뒤에까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데 어떻게 참 그래도 부자로 산다. 그 앞에 지어놓은 부자의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지금 부자는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또 짓는 것은 그런 것이 끝날 때쯤이나 어느 쯤에 결과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딱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닥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단명하다. 어떤 사람은 그래 금실이 좋은데 아기가 없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사람은 잘생겼는데 그 사람은 돈이 없다. 그런 것이 인과가 여러 가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뭉뚱그려서 뭐 좋은 일을 한다는데 왜 부자가 안 됐노? 그냥 좋은 일을 하는데 자세히 놓고 보면 지금 돈 버는 인과하고 상관없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인과법 전부 다. 예외가 정말 한 개라도 인과에 의해서 예외가 있다 그러면 그건 불법의
부처님 설명이 잘못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금 인과법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은 인과에서 예외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인과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서 행복한 것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일으킨 마음과 내가 행한 행동의 결과이다. 그 다음에 주변 조건이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이게 키우는 또는 줄이는 그런 조건이지 그게 조건만 가지고서는 또 인과가 형성이 안 돼요. 원인만 가지고도 안 되고 원인과 조건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돼 있고 그 결과는 다음으로 이어질 때는 요게 인이 돼요. 원인이 돼요. 그죠? 작년에 심었던 씨앗을 작년 가을에 거두어서 올 봄에 다시 뿌리듯이 먼저 심었던 그 씨앗 그래서 결과가 왔으면 그 결과가 다시 지금 진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행하는 행위들이 조건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결과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부처가 된다, 선한 사람이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출발점은 내 마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한다.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요걸 갖다 한치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어떻게 이럴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닦아나갈 것인가, 요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불교 공부는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